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할아버지가 손자를 만나려다 군대 전체를 뒤흔든 실화입니다. 예비역 대장이라는 거대한 산이 움직였을 때 젊은 장교 한 명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규정과 원칙만 믿고 살던 중대장이 진정한 지휘관으로 거듭나는 과정, 그리고 할아버지의 사랑이 어떻게 한 부대 전체를 변화시켰는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동 스토리가 아닙니다. 진짜 리더십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놀라운 실화죠. 잠시만요. 3초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귀한 시간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가을 아침 강원도 산골짜기는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예비역 육군대장 장하성은 부엌에서 정성스럽게 김밥을 말고 있었어요. 이른이 넘은 손에도 칼질이 능숙했죠. 오이, 당근, 단무지를 가지런히 자르며 장하성은 손자 준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녀석이 부대 생활은 잘하고 있을까? 준호는 장하성의 유일한 손자였어요. 아들을 일찍 잃은 후 며느리가 혼자 키운 소중한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군인이 되어 최전방에서 복무하고 있었죠. 장하성은 도시락 2개를 정성스럽게 포장했습니다. 하나는 준호 것, 또 하나는 준호의 동료들과 나눠 먹으라고요. 새벽 5시 장하성은 낡은 승용차에 올랐습니다. 속초에서 최전방 수색대까지는 2시간이 넘는 거리였어요. 산길을 굽이굽이 돌며 차를 몰던 장하성의 머릿속에는 젊은 시절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30년 전 바로 이 길을 따라 최전방 부대들을 순시하던 기억들이요. 그때 장하성은 현역 대령이었습니다. 혹독한 훈련과 엄격한 군기로 유명했지만 부하들에게는 아버지 같은 존재였어요. 추운 겨울밤 초소를 돌며 병사들에게 따뜻한 국물을 챙겨주고 가족사 걱정이 있는 부하들과 밤새 대화하며 해결책을 찾아주던 지휘관이었죠. 진짜 군인은 총칼로만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으로 지키는 거다. 이것이 장하성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은 장하성을 따랐고 장하성이 이끄는 부대는 항상 최고의 성과를 냈어요. 저녁 후에도 제자들이 찾아와 인사를 올릴 정도였죠. 오전 7시 장하성은 수색대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철조망과 초소, 그리고 경계 근무를 서는 젊은 병사들의 모습이 예전과 똑같았어요. 차에서 내린 장하성은 도시락 가방을 들고 정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준호 일병의 할아버지입니다. 손자를 잠깐 만나뵈려고 왔는데요. 정문 근무를 서던 병사는 예의 바르게 인사했지만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면회는 사전 신청을 하셔야 하고 오늘은 훈련 일정이 있어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때였어요. 중대 사무실에서 나온 젊은 장교가 정문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최연우 중대장이었죠. 29살의 최연우는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엘리트 장교였습니다. 완벽한 전술 실력과 철저한 원칙주의로 상급자들에게 인정받는 촉망받는 지휘관이었어요. 최연우는 장하성을 보자마자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여기는 군사보안 지역입니다. 면회는 규정에 따라 사전 신청하셔야 하고 오늘은 중요한 훈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장하성은 잠깐 당황했어요. 예전 같으면 부대 지휘관들이 먼저 달려와 인사를 올렸을 텐데 이 젊은 장교는 자신을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하성은 화를 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그렇군요. 규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그럼 저기 언덕에서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최연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습니다.
장하성은 정문에서 조금 떨어진 언덕으로 올라가 나무 그늘 아래 자리를 잡았어요. 도시락 가방을 옆에 두고 조용히 부대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언덕에 앉은 장하성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젊은 중대장의 차가운 태도가 서운하기보다는 안타까웠어요. 저 나이 때 자신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최연우는 완벽한 지휘관이었습니다. 전술 교범을 달달 외우고 모든 규정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부하들의 훈련 성과도 뛰어났고 상급 부대에서 내려오는 지시사항들을 완벽하게 수행했죠. 하지만 뭔가가 부족했습니다. 장하성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바로 사람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최연우는 병사들을 숫자로 봤고 규정을 사람보다 우선시했어요. 물론 군대에서 규정과 원칙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규정과 원칙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잊어버리면 진짜 군인이 될 수 없죠. 시간이 흘러 오전 10시가 되었습니다. 장하성은 여전히 언덕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끔 지나가는 부대원들이 궁금한 듯 쳐다보기도 했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장하성은 휴대폰을 꺼냈어요. 전화번호를 찾다가 한 이름에서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강동식이라는 이름이었죠. 현재 8군 단장을 맡고 있는 강동식 중장은 젊은 시절 장하성의 부관이었습니다. 20년 전 강동식은 갓 임관한 소위였어요. 열정은 넘쳤지만 경험이 부족해서 실수가 많았죠. 한 번은 중요한 작전 계획을 잘못 전달해서 큰 문제가 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다른 지휘관들은 강동식을 질책했지만 장하성은 달랐어요. 동식아, 실수는 누구나 한다.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무엇을 배우느냐다. 장하성은 강동식에게 실무를 가르쳐주며 진짜 군인이 무엇인지 보여줬습니다. 책에서 배울 수 없는 현장의 지혜와 부하들을 이끄는 진정한 리더십을 몸소 보여준 거예요. 덕분에 강동식은 훌륭한 지휘관으로 성장할 수 있었죠. 장하성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몇 번 울린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안녕하십니까, 장 장군님. 동식이구나. 잘 지내고 있나?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전화하시는 것입니까? 장하성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강원도 최전방이다. 손자를 보러 왔는데 문전박대를 당해서 언덕에 앉아 있어. 전화 너머로 강동식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라고 하셨습니까? 수색대 정문 앞 언덕이야. 중대장이라는 젊은 친구가 규정 어쩌고 하면서 들여보내주지 않더구나. 강동식은 급하게 물었어요. 혹시 그 중대장 이름이 최연우입니까? 그런 것 같더구나. 참 원칙적인 친구야. 전화 너머로 의자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동식이 급하게 일어선 모양이었어요. 장군님, 잠깐만 계시십시오. 제가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괜찮다. 그냥 손자 얼굴만 보고 갈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된 김에 좀 더 기다려보마. 하지만 강동식은 이미 사무실을 뛰쳐나가고 있었습니다. 부관에게 급하게 지시했어요. 모든 일정 취소하고 차 준비해. 지금 당장 수색대로 간다. 장하성은 전화를 끊고 다시 부대를 바라봤습니다. 훈련장에서는 병사들이 열심히 훈련하고 있었어요. 구령 소리와 발걸음 소리가 산골짜기에 울려 퍼졌죠. 장하성은 그 소리를 들으며 옛 추억에 잠겼습니다. 정오가 다가오자 햇볕이 따가워졌어요. 장하성은 나무 그늘로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도시락 가방에서 물통을 꺼내 한 모금 마셨죠. 준호를 위해 준비한 김밥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준호야, 할아버지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 조금만 더 참아라. 오후 1시 수색대 정문에 검은색 공용 차량이 나타났습니다.
군단장의 전용차였어요. 차에서 내린 강동식 중장은 별 3개가 달린 계급장을 달고 있었습니다. 함께 온 수행원들도 모두 고위 간부들이었죠. 정문 근무병은 급하게 경례를 올렸어요. 경례, 8군단장님 도착하셨습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부대 전체로 퍼졌습니다. 최연우 중대장은 중대 사무실에서 급보를 받고 깜짝 놀랐어요. 군단장이 갑자기 왜 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예정에 없던 방문이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나? 우리 부대에 특별한 일이 있었나? 최연우는 급하게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훈련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고 특별한 사고나 문제는 없었어요. 그런데 왜 군단장이 갑자기 온 건지 알 수가 없었죠. 김정섭 대대장과 이상우 사단장도 급하게 연락을 받고 달려왔습니다. 모든 지휘관들이 비상이 걸렸어요. 부대 전체가 순식간에 초긴장 상태가 되었죠. 강동식 중장은 정문에서 내리자마자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언덕 위에 앉아 있는 장하성을 찾고 있었어요. 그때 나무 그늘 아래서 조용히 앉아 있는 노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기 계시는구나. 강동식은 수행원들에게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 혼자 언덕으로 올라갔어요. 가까이 다가가자 장하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20년 만에 만나는 스승의 얼굴이었죠. 동시가 왔구나. 장군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부대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이런 일이. 장하성은 손을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다. 저 젊은 친구가 잘못한 게 아니야. 원칙대로 한 건데 뭐가 잘못이겠나? 하지만 강동식은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자신의 스승이 정문에서 거절당하고 언덕에서 몇 시간씩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규정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군의 예의와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었죠. 정문 아래에서는 지휘관들이 모여 있었어요. 최연우는 아직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강동식 중장이 언덕에서 내려오는 모습이 보였죠. 중대장? 강동식의 목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최연우는 급하게 뛰어가서 경례를 올렸어요. 수색 중대장 최연우 대위입니다. 저 언덕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신 줄 아나? 최연우는 고개를 들어 언덕을 바라봤습니다. 아까 면회를 거절했던 노인이 거기 앉아 있었어요. 면회를 신청하신 할아버지인데 규정상 사전 신청을 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강동식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분은 예비역 육군 대장 장하성 각하시다. 나의 은사이시고 이 지역을 30년간 지키신 전설적인 분이야. 최연우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예비역 대장을 평범한 할아버지로 여기고 문전박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럴 리가. 제가 어떻게... 최연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육군사관학교에서 군사학을 배울 때 장하성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전설적인 지휘관으로 유명한 분이었죠. 그런 분을 자신이. 김정섭 대대장과 이상우 사단장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규정 문제가 아니었어요. 군의 상식과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었죠. 강동식 중장은 모든 지휘관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모두 따라와. 장하성 각하께 정식으로 인사를 올려야 한다. 지휘관들이 줄지어 언덕으로 올라갔어요. 맨 앞에는 강동식 중장, 그 뒤로 이상우 사단장, 김정섭 대대장, 그리고 최연우 중대장 순이었습니다. 장하성은 다가오는 지휘관들을 보며 일어났어요. 강동식이 가장 먼저 다가와 정중하게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8군단장 강동식 중장, 장하성 각하께 경례. 그 뒤로 다른 지휘관들도 차례대로 경례를 올렸어요.
이상우 사단장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단장 이상우 준장, 경례. 김정섭 대대장도 마찬가지였죠. 대대장 김정섭 중령, 경례. 마지막으로 최연우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최연우는 장하성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말을 못했어요. 자신이 저지른 실수의 크기가 너무나 컸거든요. 예비역 대장을 문전박대하고 언덕에서 몇 시간씩 기다리게 한 것이었습니다. 중대장 최연우 대위. 최연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경례를 올리려다가 그만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최연우는 오열했어요. 자신의 오만함과 무지함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규정과 원칙만 고집하며 사람을 보지 못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죠. 장하성은 무릎 꿇은 최연우를 내려다봤습니다. 화가 난 표정이 아니라 안타까운 표정이었어요. 천천히 최연우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일어나라, 젊은이. 카카,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실수를. 실수는 누구나 한다.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무엇을 배우느냐다. 장하성의 말에 최연우는 고개를 들었어요. 장하성의 눈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분노나 질책이 아니라 이해와 용서였죠. 나도 젊었을 때 비슷한 실수를 한 적이 있다. 원칙과 규정에만 매달려서 정작 중요한 걸 놓친 적이 말이야. 강동식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군님께서 가르쳐 주지 않으셨다면 저도 계속 그런 실수를 반복했을 겁니다. 최연우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아직도 눈물이 흘렀지만 뭔가 깨달은 표정이었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놓치고 있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거든요. 카카,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하성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지금부터 배우면 된다. 진짜 군인이 무엇인지, 진짜 지휘관이 무엇인지 말이야. 그때 부대원 한 명이 언덕으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장준호 일병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온 것이었죠. 할아버지. 준호는 장하성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할아버지의 품에 안긴 준호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렀어요. 할아버지, 왜 여기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연락하셨으면 제가 나갔을 텐데. 장하성은 손자를 꽉 안으며 말했어요. 괜찮다. 할아버지가 좀 일찍 와서 그런 거야. 최연우는 이 광경을 보며 더욱 부끄러워했습니다. 자신이 막은 것은 단순한 면회가 아니었어요. 할아버지와 손자의 소중한 만남이었죠. 오후 3시 중대 응접실에서 차담이 이어졌습니다. 장하성은 준비해온 도시락을 꺼내며 말했어요. 준호 어미가 정성스럽게 싸준 거다. 모두 같이 먹자. 김밥과 반찬들이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들이었어요. 장하성은 직접 김밥을 나눠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최 중대장, 자네는 참 우수한 군인이야. 전술 실력도 뛰어나고 부하들 관리도 체계적으로 잘하고 있더구나. 최연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과찬이십니다. 제가 아직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부족한 게 뭔지 아나? 장하성의 질문에 최연우는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병사들의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장하성의 말에 응접실이 조용해졌어요. 군인은 기계가 아니야. 모두 가족이 있고 꿈이 있고 걱정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마음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진짜 지휘관이 되는 거야. 강동식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저도 젊었을 때 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장군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전까지는 부하들을 숫자로만 봤죠. 동식이도 그랬지. 한 번은 부하 하나가 집안에 큰 문제가 생겼는데 나는 그걸 모르고 계속 훈련만 시켰어.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친구 아버지가 위독하셨더구나. 장하성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계속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지. 내가 지휘관이 아니라 그냥 명령 전달자에 불과했다는 걸 말이야. 최연우는 장하성의 말을 곱씹어 봤어요. 자신도 비슷했습니다.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지휘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던 것 같았어요. 각하, 그럼 어떻게 해야 부하들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저 친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걱정이 있는지,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말이야. 준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항상 저에게 꿈이 뭐냐고 물어보셨어요. 군대 와서도 편지로 계속 물어보시고, 장하성은 손자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꿈이 있어야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를 찾을 수 있거든. 김정섭 대대장이 말했어요. 요즘 젊은 병사들은 정말 다양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요리사가 되고 싶어 하고, 어떤 친구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 해요. 그렇지. 그 꿈들을 지켜주는 게 우리 역할이야. 군복무 기간 동안만이라도 그들이 꿈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지. 최연우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부하들을 훈련 성과와 규정 준수로만 평가했어요.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거나 꿈에 대해 물어본 적이 없었죠. 각하, 저는 지금까지 감정을 배제하는 게 좋은 지휘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가면 공정하지 못하다고 여겼거든요. 장하성은 고개를 저었어요. 감정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감정을 가져야 하는 거야. 부하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걱정하는 마음, 그들의 성장을 바라는 마음 말이다. 강동식이 덧붙였습니다. 제가 소위 때 큰 실수를 했을 때 다른 상관들은 질책만 했습니다. 하지만 장군님은 달랐어요. 왜 그런 실수가 생겼는지,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 주셨거든요. 그때 동식이가 얼마나 위축되어 있었는데 자신감을 잃고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있었어. 최연우는 문득 자신의 부하들을 떠올렸어요. 혹시 자신도 모르게 부하들을 위축시키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하, 제가 부하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요? 지금까지 너무 엄격하게만 대해왔는데 갑자기 바뀌려고 하지 마라. 진정성이 있으면 부하들이 알아차릴 거야. 조금씩 관심을 보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부터 시작해봐. 장하성은 시계를 보며 일어났어요. 이제 가봐야겠다. 너무 오래 있으면 부대 업무에 지장이 있을 테니까. 최연우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각하, 저희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괜찮다. 차 가져왔으니까. 준비를 하며 장하성은 최연우에게 마지막 조언을 했어요. 젊은이, 자네에게는 훌륭한 재능이 있다. 다만 그 재능을 어떻게 쓸 것인가가 중요해. 부하들을 위해 쓴다면 최고의 지휘관이 될 수 있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최연우는 평소보다 일찍 중대 사무실에 나왔습니다. 어젯밤 내내 장하성의 말들을 곱씹어 봤거든요. 부하들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오전 8시 중대 간부들이 모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훈련 계획과 업무 지시사항만 전달했을 텐데 오늘은 달랐어요. 오늘부터 우리 중대 운영 방식을 조금 바꿔보려고 합니다. 부중대장과 소대장들이 궁금한 표정을 지었어요. 앞으로는 훈련 계획을 세울 때 여러분의 의견을 더 많이 듣겠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병사들과 부딪히는 건 여러분이니까요. 1등 중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중대장님, 그럼 오늘 예정된 사격 훈련에 대해서도 의견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말씀해 보세요. 병사들이 어제 행군으로 많이 지쳐 있습니다.
사격 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게 오히려 훈련 효과가 좋을 것 같은데요. 예전 같으면 최연우는 이런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계획대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좋은 지적이네요. 그럼 오전에는 휴식과 장비 점검 시간을 갖고 오후에 사격 훈련을 하는 게 어떨까요? 간부들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어요. 평소 최연우와는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오전 10시 최연우는 생활관을 돌며 병사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평소에는 점검차 들렀을 뿐인데 오늘은 일부러 시간을 내서 병사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김일병, 고향이 어디야? 부산입니다. 중대장님. 부산이면 바다가 보이겠구나. 고향이 그립지? 김일병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중대장이 이런 개인적인 질문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네. 가끔 그립습니다. 저녁하면 뭐 하고 싶어? 요리를 배우고 싶습니다. 작은 식당이라도 하나 차리는 게 꿈이에요. 최연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꿈이네. 군대 생활하면서도 그 꿈을 잃지 마라. 다른 병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연우는 한 명 한 명과 개인적인 대화를 나눴어요. 가족 이야기, 고향 이야기, 미래 계획까지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박이등병은 대학교에서 컴퓨터를 전공했다고 했어요. 전역 후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다는 꿈도 있었고요. 이 상병은 고등학교 때부터 축구를 해왔는데 전역 후 체육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최연우는 병사들과 함께 식당에서 식사를 했어요. 평소에는 간부 식당에서 따로 먹었는데 오늘은 병사들과 같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음식이 어때? 맛있어? 네, 맛있습니다. 오늘 쌀이 좀 딱딱한 것 같은데? 병사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대답했어요. 조금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 취사반의 이야기에서 다음부터는 쌀을 조금 더 불려서 하도록 하자. 병사들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중대장이 자신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들어주니까 기분이 좋았거든요. 오후 훈련 시간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최연우는 훈련 도중에 병사들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이 자세가 불편한 사람 있나? 있으면 손 들어봐. 몇 명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어디가 불편해? 허리가 좀 아픕니다. 그럼 잠깐 휴식하고 스트레칭을 하자. 몸이 경직되면 훈련 효과도 떨어지거든. 예전 같으면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병사들의 컨디션을 고려하는 것도 지휘관의 역할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저녁 시간이 되자 최연우는 중대 사무실에서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오늘 하루 병사들과 나눈 대화들을 떠올려 봤어요. 김일병의 요리사 꿈, 박이등병의 프로그래머 꿈, 이상병의 체육교사 꿈. 이들도 모두 꿈이 있구나. 최연우는 처음으로 부하들을 개인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이야기와 꿈이 있는 사람들로 말이에요. 2주일 후 군단 차원의 합동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부대가 참가하는 대규모 훈련이었어요. 수색 중대도 중요한 임무를 맡았죠. 최연우가 이끄는 수색 중대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훈련 전 작전 회의에서 최연우는 부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었어요. 1등 중사님,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형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교범대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김일병이 이 지역 출신입니다. 지형을 잘 아니까 의견을 들어보면 어떨까요? 최연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일병, 이리 와봐. 김일병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이 지역 지형에 대해 아는 게 있나? 네, 저희 고향이 바로 여기거든요.
어렸을 때 자주 놀러 다녔습니다. 그럼 우리가 모르는 지름길 같은 게 있을까? 네,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돌아가면 훨씬 빠른 길이 있어요. 예전 같으면 최연우는 교범에만 의존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부하들의 경험과 지식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좋아, 그 길로 가자. 다만 안전에는 더욱 신경 쓰도록 해. 훈련이 시작되자 수색 중대는 놀라운 기동력을 보여줬어요. 김일병이 알려준 지름길 덕분에 다른 부대보다 훨씬 빠르게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병사들의 표정과 움직임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예전에는 명령에 따라 움직이기만 했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중대장님, 저쪽에서 적 부대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박 이등병이 보고했어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 이 상병이 축구를 해서 순발력이 좋습니다. 측면으로 우회해서 견제하는 게 어떨까요? 최연우는 미소를 지었어요. 좋은 아이디어야. 이 상병 할 수 있겠나? 네, 해보겠습니다. 이 상병은 축구로 단련된 순발력을 발휘해서 적 부대의 측면을 교란했어요. 덕분에 수색 중대는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훈련 종료 후 강동식 군단장이 직접 수색 중대를 찾았어요. 최연우 중대장, 이번 훈련에서 정말 훌륭한 성과를 거뒀더군. 감사합니다. 모두 중대원들이 잘해준 덕분입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병사들의 표정이야. 모두 살아있는 눈빛을 하고 있더군. 강동식은 훈련을 지켜보면서 놀랐어요. 불과 2주일 전만 해도 경직되어 있던 수색 중대가 완전히 다른 부대처럼 변해 있었거든요. 뭔가 특별한 방법이 있나? 최연우는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장하성 각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병사들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강동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장 장군님이시군. 한 번의 만남으로 자네를 완전히 바꿔놓으셨어. 네,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그 마음 잃지 마라. 자네는 이제 진짜 지휘관이 되었어. 그날 저녁 중대 회식이 열렸습니다. 최연우는 병사들과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늘 훈련 어땠어? 힘들지 않았나? 힘들었지만 재미있었습니다. 김일병이 대답했어요. 중대장님이 저희 의견을 들어주셔서 더 열심히 하게 됐어요. 박 이등병도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최연우는 뿌듯했어요. 장하성이 말했던 진짜 지휘관의 의미를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었거든요. 한 달 후 속초의 작은 집에서 장하성은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손자 준호가 보낸 편지였어요. 할아버지께 안녕하세요. 편지 늦게 써서 죄송해요. 요즘 부대가 너무 좋아져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거든요. 중대장님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할아버지께서 뭔가 마법을 부리신 것 같아요. 예전에는 무서워서 말도 제대로 못 걸었는데 이제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제는 중대장님이 제 꿈에 대해 물어보셨어요. 저녁 후에 뭘 하고 싶냐고요. 저는 할아버지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중대장님이 웃으시면서 좋은 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요즘 우리 중대는 다른 부대에서도 부러워해요. 훈련 성과도 좋고 무엇보다 분위기가 너무 좋거든요. 모두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중대장님이 자주 말씀하세요. 장하성 각하께서 진짜 지휘관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다고요. 저도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할아버지, 저는 이제 함께 드는 방패의 일부가 되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지켜주신 이 땅을 이제는 제가 지키겠습니다. 물론 저 혼자가 아니라
동료들과 함께요. 중대장님도 자주 말씀하세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함께 힘을 모을 때 진짜 강해진다고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그 마음을 중대장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세요. 곧 면회 오실 거죠? 이번에는 정문에서 최고급 대우로 모셔드릴 거예요.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손자 준호 올림. 장하성은 편지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손자의 글씨가 예전보다 훨씬 안정되어 보였거든요. 마음이 편해진 증거였죠. 창밖으로 동해바다가 보였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장하성은 차 한 잔을 우리며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강동식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장군님, 안녕하십니까? 동식아, 잘 지내고 있나?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군님께 좋은 소식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무슨 소식인가? 최연우 중대장이 이번에 우수 지휘관으로 선발됐습니다. 상급 부대에서도 극찬이에요. 장하성은 웃었어요. 그럴 줄 알았다. 원래 훌륭한 재능이 있던 친구야. 장군님께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그 친구가 자주 말합니다. 장하성 각하 덕분에 진짜 군인이 될 수 있었다고요. 과찬이야. 그 친구가 스스로 깨달은 거지.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최연우 중대장이 후배 장교들에게 리더십 교육을 하게 됐어요. 장군님께 배운 내용들을 다른 젊은 장교들에게 전수하는 거죠. 장하성의 얼굴이 더욱 밝아졌어요. 그거 참 좋은 일이네. 그렇게 하나둘씩 전해져야 하는 거야. 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장군님의 가르침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거예요. 전화를 끊은 후 장하성은 다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또 다른 태산이 솟아오르는 것 같았어요. 최연우라는 새로운 산이, 그리고 준호를 비롯한 젊은 세대들이라는 산들이요. 방패는 살아있구나. 장하성은 혼잣말을 했어요. 자신이 평생 들고 있던 방패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의 손으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더욱 강하고 튼튼한 방패로 말이에요. 오후 2시쯤 장하성은 산책을 나갔습니다. 속초 해변을 따라 걸으며 파도 소리를 들었어요. 바다에서는 어부들이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고 갈매기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녔죠. 할아버지,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준호가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외박을 나온 모양이었어요. 준호야, 왜 미리 연락 안 했나? 깜짝 선물이에요. 중대장님이 특별히 외박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준호는 할아버지 옆에 앉았어요. 할아버지, 요즘 부대가 정말 좋아요. 모든 게 달라졌어요. 그래, 어떻게 달라졌는데? 중대장님이 우리 한 명 한 명을 진짜 사람으로 봐주세요. 그리고 우리끼리도 더 가까워졌고요. 준호는 신이 나서 부대 이야기를 했어요. 동료들과의 우정, 중대장과의 대화, 그리고 앞으로의 꿈에 대해서요. 할아버지가 심어주신 씨앗이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장하성은 손자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씨앗은 내가 심었지만 자라게 한 건 너희들이야. 그리고 최 중대장 같은 좋은 사람들이고.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갔습니다. 바다 위로 황금빛 길이 이어졌어요. 할아버지와 손자는 나란히 앉아 그 아름다운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할아버지가 늘 하는 말 기억하지? 네, 진짜 강한 사람은 혼자 센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설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셨잖아요. 맞다. 그리고 방패는 혼자 드는 게 아니라 함께 드는 거라고도 했지.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 정말로 알 것 같아요. 우리 중대가 바로 그런 것 같거든요. 모두 함께 방패를 들고 있는 느낌이에요.
장하성은 바다를 바라보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짠내 나는 바닷바람이 폐 속 깊숙이 들어왔어요. 그 순간 그는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지켜온 이 땅이 이제는 더 좋은 손들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요. 방패는 살아있다. 그리고 계속 살아있을 거다. 장하성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태산은 하나가 아니었어요. 크고 작은 수많은 산들이 이어져서 더 큰 산맥을 이루는 것처럼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나라를 지켜나갈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와 손자는 석양이 질 때까지 바다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하나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귀한 시간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도 귀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